자, 다음으로 사이즈 렌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이즈 렌즈라는 이 렌즈는 부등상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기능 이상의 이용이 되는 그러한 특수한 렌즈예요. 부등상시. 근데 이 부등상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것과 관련한 부등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 렌즈의 직접적인 어떤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시 잘 알고 계시죠? 부등시, 부동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시라고 했었을 때는 양안의 굴절력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동시라는 말을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쓰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부등시라는 말이 정확한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부등시라고 하면은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나는 눈이 부등시인데, 이 정도의 차이가 2디옵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디옵터 이상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시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등시를 병적 부등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이제 굴절력 값의 차이가 이제 적다라고 하면 생리적 부등시라고 해서 그닥 크게 시기능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주의해서 알아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환자가 굴절 이상이 있는데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이렇게 2디옵터 이상 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한쪽 눈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대쪽 눈은 이렇게 흐리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의 어떤 선명도 차이도 있지만 결상되는 상의 크기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시라든지 약시로 이제 이행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등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정을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가 더 용이하다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먼저 이 부등시 안을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컨택트 렌즈가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부등시 안을 이제 안경으로 교정을 했다. 이제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부등상시예요. 부등상시. 자, 부등상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부등상시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안에 맺히는 망막상의 크기 차이가 다른 눈을 부등상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시를 교정을 했었을 때,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부등시를 교정을 하게 되면은 망막의 선명한 상을 얻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각각의 눈에서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명하게 맺어지는 망막상의 크기는 좀 다르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값을 갖다가 나타낸 게 이제 상대 안경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안경 배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정시 안에서 맺어지는 망막상의 크기가 있고요. 또 이제 굴절 이상이 있는데, 이 굴절 이상 안을 갖다가 마이너스 렌즈든 플러스 렌즈든 안경 렌즈를 이용을 했어가지고 결상되는 선명한 상이 있을 거고요. 이 두 개의 상의 크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쉬운 예로 근시라 가지고 마이너스 렌즈를 이용해서 정시로 교정을 하면 축소된 상이 맺어질 거고, 원시라고 해가지고 원시 같은 경우에 플러스 렌즈로 교정을 했다라고 하면 상이 비교적 크게 보이는 확대된 그런 상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차이값인 거예요. 실제 이제 정시안이 인지하게 되는 선명한 상의 크기랑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맺어지는 상의 크기랑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축소 혹은 확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제 비율값을 나타낸 값이 이 상대 안경 배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광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냐면, 이제 실제 이 사람의 눈에 필요로 하는 교정 렌즈 굴절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당연히 굴절력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의 확대나 축소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렌즈의 중심 두께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비교적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배율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플러스 렌즈에 비해서는.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시안에서 결상된 상의 크기에 비해서 확대된 상은 훨씬 더 이 굴절력 값에 따라서 확대되는 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근시는 1디옵터당 상의 크기 차이가 한 1% 정도 난다라고 하면은, 원시용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1디옵터당 2%의 이제 상의 확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상배율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점간 거리, 그러니까 정점간 거리에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단은 안경보다는 이 중심 두께면이나 정점간 거리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실제 안경보다 컨택트 렌즈가 이 상배율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부등시안을 안경으로 교정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눈에 각각의 눈에 필요로 하는 교정 굴절력 값이 이제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망막에 맺어진 상의 크기가 다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등시를 안경으로 교정을 함에 따라서 이제 부등상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뒤에 배우실 부등상시 같은 경우에 이 부등상시를 이제 발생시키는 가장 빈도적으로 높은 그 원인이 부등시 교정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안축장애라든지 망막의 시세포 변화라든지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부등상시가 발생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부등시를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가 이 부등상시를 발생시키는 그 빈도가 이제 가장 이제 높다, 가장 흔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안경보다 당연히 컨택트 렌즈가 나은 선택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부등 사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 사위.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에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정 굴절력 값이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눈 마이너스 1디옵터고 한쪽 눈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디옵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안경 렌즈는 딱 이 광 중심에만 실제 굴절력 값이 제대로 들어있고, 이 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굴절력 값의 차이도 나고요. 형태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 렌즈도 프리즘 집합체잖아요. 뭐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각과 정각이 이렇게 맞붙어져 있는 이 프리즘 집합체고,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프리즘 값이 더 커져야 되겠죠. 제가 그림을 지금 이제 좀 알아보실 수 있게끔만 그렸는데 좀 이쁘게 그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각과 정각이 맞붙어져 있는 딱 요 지점, 광학 중심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프리즘 영향도 받지 않고 굴절력 값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3디옵터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제 가공할 때도 여기 이 지점에다가 동공 중심을 맞춰가지고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 광중심을 통해서만 볼 수 없고, 이제 시선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주변부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아래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강 중심에서 뭐 아래쪽으로 1cm 정도 떨어진 이 지점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양안에 미치는 이 프리즘 굴절력 값이 이제 다른 거죠. 프리즘 굴절력 구해 보셨겠지만 지금 이 실제 들어있는 굴절력 값, 렌즈 굴절력 값에다가 강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여기에는 1프리즘 정도의 그 프리즘 영향을 받아요. 자, 근데 베이스 다운으로 받는 거죠. 베이스 다운. 실제 상은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이동되어 보이냐? 정각적으로 이동되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상이 보일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디옵터의 교정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프리즘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얼마만큼 받느냐? 자, 굴절력
원칙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보게 되면 3프리즘만큼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베이스 다운으로요. 그렇지만 상의 위치는 위로 이제 이동되어져 보이는데 훨씬 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의 위치 차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상의 위치 차이가 이렇게 또 상이하게 달라져 버리면 융합하는데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안의 굴절력 차로 시선을 움직일 때 이제 프리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래서 융합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융합이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또 융합을 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안정 피로를 호소할 수 있고 안 되면은 융합을 할 수 없는 범위만큼의 이제 이상이다라고 하면 복시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등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시약 같은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반드시 이 부등시약은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해야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거 광학 시간에 이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 결상되는 그 상점의 위치가 이제 안축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축성 부등 시 이제 이 사람의 굴절 이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크게 이제 축성이냐 굴절성이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니까 축성 부등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안축장 때문에 안경으로 어느 정도 굴절력까지 한 마이너스 한 4, 5 디옵터 정도의 굴절력까지는 안경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굴절성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안쪽장의 그 길이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등 상시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부등 사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안경보다는 컨택트 렌즈가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인데 만약에 또 뭐 컨택트 렌즈를 이제 착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부등 사이 같은 경우는 시선의 그 어떤 이동 때문에 광중심에서 떨어진 그 위치에 어떤 시선이 지나가면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 상하폭이 조금 좁은 이러한 렌즈 안경테를 갖다 선택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실제 착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는 그런 그 시생활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고 그리고 이제 교정하는 원칙도 있죠. 기본적인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교정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부등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렸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 부등시 같은 경우에 또 한쪽 눈은 비교적 좋고 또 반대쪽 눈은 또 이제 안 좋은 쪽 눈,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 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 눈 자체가 실제 이제 이게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사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시로 이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렸을 때 시자극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 있잖아요. 시기능이 막 발달하고 있는 시기에는 시자극이 충분히 주어져야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시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등시다 그리고 이제 교정 굴절력 차이가 좀 꽤 난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자극도 필요하고 또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도 훨씬 어른보다 좋기 때문에 완전 이제 교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물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시자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두 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또 양안시도 제대로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완전 처방을 해야 되고
시기능이 이제 완성이 된 이유다. 이제 부등시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 좋은 좀 눈의 어떤 시기능의 어떤 발달 같은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오랫동안 그런 부등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쪽 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교정을 했었을 때도 좋은 쪽, 건강한 눈보다는 교정한 되는 그 정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물론 뭐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시력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아주 잘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해줄 때 뭐 안 좋은 쪽 눈을 갖다가 최대한 잘 보이게끔 해준다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런 부등시 상태로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한쪽을 갖다가 너무 잘 보이게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라고 하면은 양안의 굴절력 값의 차이가 2디옵터 이상 차이 나지 않는 그 선에서 처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부등시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도 처방하는 그 원칙이 다르니까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부등시 좀 잘 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두 눈을 이제 충분히 그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부등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부등시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등시를 안경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이제 부등 상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컨택트 렌즈로 교정을 해도 플러스 렌즈든 마이너스 렌즈든 이제 굴절력 값이 일단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의 확대나 상의 축소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안경만큼 상의 어떤 크기 차이가 이제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분명히 상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등 상시가 문제가 되는 부등 상시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상의 크기가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역시 상 크기가 상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합치기가 힘들다. 융합에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상태의 부등 상시를 얘기하는데 이 상의 크기 차이의 기준은 양안에서 맺어진 상의 크기가 5% 이상 상의 차이가 날 때 융합이 힘들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발생 원인은 앞서 살펴봤었던 부등시를 교정했었을 때 발생하는 게 가장 흔한 그런 이제 발생 원인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양안의 또 안축장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도 상의 차이가 크기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죠? 하고 망막의 시세포 분포가 다른 경우에도 망막에서 인지되는 상의 크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 부등 상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등 상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융합이 일단 힘들 거고 조금 실제 이 사과의 형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왜곡되어져 보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눈의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 상시를 교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용이 되는 이 특수 렌즈가 등상 렌즈인데요. 등상 렌즈, 사이즈 렌즈라고 한 등상 렌즈인데 이제 상의 크기를 갖게 해준다는 얘기죠. 상의 크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물체의 크기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제 축소돼서 보이는 이 물체의 상을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선명도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상의 크기의 배율 변화만 줄 수 있게끔 만든 렌즈가 등상 렌즈, 사이즈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상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은 없어요. 굴절력의 변화가 없고 단지 좌우안의 망막상의 크기가 같도록 조정한 그러한 렌즈를 등상 렌즈, 사이즈 렌즈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버롤 사이즈 렌즈라고 해서 오버롤 사이즈 렌즈. 자,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의 그
배율 변화가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동일한 거예요. 배율 변화를 갖다 모든 방향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렌즈를 오버럴 사이즈 렌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그 토링 렌즈처럼 각 경선마다 상배율 값이 좀 다르게끔 만들어진 그러한 렌즈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경선 방향에 따라서 배율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메리디오널 렌즈라고 해요. 메리디오널 사이즈 렌즈. 사이즈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등상시 교정에 이용되는 이 등상 렌즈도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안에 맺힌 상해 크기를 딱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쓸 수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부등상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을 할 때 뭐 이제 양안시 검사를 할 때 주로 이용이 되는 대약시경을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쉽게는 이제 프로터에 있는 평강 렌즈를 이용한 평강법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프로터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평강 렌즈 따로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평강 렌즈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부등상시 검사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시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디귿자 시표입니다. 디귿자 시표.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시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피검자 눈에다가 평강 렌즈를 이렇게 장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시표를 딱 보여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은 양안이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눈씩 이렇게 가려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시표 자체가 만들어질 때 그 평강축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은 요쪽만 왼쪽이라고 볼게요. 저희 이제 바라봤을 때 왼쪽 실제 이제 착용하는 사람 왼쪽이니까요. 왼쪽 눈은 이쪽만 보이는 거죠. 이쪽만. 그리고 요거랑. 그리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양안을 다 뜨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른쪽 눈에서 인지하는 상이랑 왼쪽 눈에서 인지하는 상이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데 딱 보여줬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인다, 혹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디귿자 시표의 이 한 폭이, 한 3.5% 정도의 상 크기 차이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A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한 반 정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래 위로 반반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는 한 폭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요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3.5% 정도의 상 크기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보인대요. 아래 위로 한 폭 정도가 아예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요건 한 폭이 3.5%니까 3.5 하면 총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무등상시 같은 경우에는 망막상의 크기 차이가 나는데 5% 이상 차이가 날 때 어떤 양안 시기능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꼭 기준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B번과 같은 경우는 융합이 힘들겠네, 문제가 되겠네 판단하시고 사이즈 렌즈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 되시고 요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문제가 되진 않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처방을 안 해주셔도 되죠. 이제 이제 요 기준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피검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이런 시표들이 있어요. 정록 필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필터를 이용해서 양안에 보는 상을 분리를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줬었을 때 그 상의 크기 차이가
5% 이하냐, 5% 이상이냐, 요걸 갖다가 이제 따지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다양한 시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부등상시 상태가 5% 이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또 뭐 어떤 자각 증상이 있다, 불편함을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 렌즈를 이용을 해서 처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표를 이용해서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진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표로 이제 많은 검사, 이제 부등상시를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부등상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할 때도 이 시험 렌즈 테에다가 시험 렌즈를 끼운 상태에서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굴절력 값이 다 양안이 다르니까요. 끼울 때 양안에 이게 끼우는 그 교정 렌즈 굴절 그 렌즈의 그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정강거리가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끼울 때 그 시험 렌즈에 렌즈 끼우는 그 위치 있잖아요. 맨 안쪽에 구면 렌즈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렌즈 끼우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실제 이 사람 눈에 발생한 그 부등상의 어떤 그 상태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